오늘 미드나잇 행아웃 하겠습니다. 버티컬 SNS 소스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작업한 내용은 지금 현재 GitHub에 올라가 있는, 잠깐만요, GitHub의 dev study vertical SNS. 네, 여기 지금 현재 GitHub의 vertical SNS 저장소, 메인 저장소입니다. 메인 저장소의 브랜치, 마스터 브랜치에 있는 내용이죠. 예, 여기에 지금 현재 제가 그 버전을 태그에다가 버전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0.1.2 버전이 마지막 작업한 내용인데, 제가 요걸 가지고 약간의 오늘 그 소스 리뷰를 위해서 소스 리뷰를 하다가 몇 가지 리팩토링을 하면서 코드에다가 댓글을 코멘트를 좀 달았습니다. 코멘트 여러분들이 읽기 코드 리뷰할 때 조금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곳을 지금 메서 브랜치가 아니라 HS 초이 브랜치에다가 제가 푸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코드 리뷰를 할 때 필요하신 분은 여기를 참조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메인 저의 로컬 PC에서 코드를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원래 최근에는 지금 서블라임 텍스트 에디터를 주로 많이 썼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루비마인이라는 그 ID가 있습니다. 루비마인 저는 오래전부터 좀 써왔었는데 가끔씩 루비마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루비마인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요. 거기서 소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나? 여기 있구나. 보이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여기 루비마인을 쓰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루비마인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편리한 면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하나의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리소스를 불러들여 가지고 루비마인 ID 환경이 다 소스를 리소스별로 다 분류를 해 가지고 왼쪽에 있는 파일 디렉토리 구조를 두 가지의 구조로 그 포맷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에 의한 프로젝트 포맷을 보여주고요. 다른 하나는 레이즈의 리소스를 분석한 상태의 어떤 연관성을 가진 디렉토리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컨트롤 단에서 컨트롤 디렉토리에서 어떤 특정 컨트롤을 클릭하면요, 거기에 해당 컨트롤러에 대한 이런 메소드 정의들이 이렇게 왼쪽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메소드를 클릭하면 해당 그 위치에 가서 이렇게 커서가 보이게 되고 그 메소드 코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에 가면 모델에 있는 메소드들도 각종 모델을 보고요. 각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소스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디렉토리 구조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도 익숙치 않으니까요. 저는 오늘 여기서 프로젝트 모드로 해서 디렉토리 파일 시스템에 의한 디렉토리 구조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기능이 이제 모델이죠. 모델과 컨트롤러, 그 다음에 뷰, 템플릿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그거 다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세 차례 나눠서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이 레이스 프로젝트의 파일 구조에서 주로 코딩을 하게 되는 디렉토리가 바로 app 디렉토리죠. app 디렉토리가 거의
우리가 여기서 주로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모델 쪽에 디렉토리에서 보면 먼저 유저를 보겠습니다. 유저 모델을 유저 모델을 보면 일단은 제가 이제 소스를 이렇게 좀 코멘트를 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유저 클래스 정의 클래스 모델 클래스를 정의한 건데 지금 가장 최상단에 보이는 것이 그 유저들에 대한 그 authoritation 권한 설정을 위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authority 잼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유저 특히 유저 클래스에 해당되는 모델 클래스에다가 include 시킵니다. authority usability라는 거를 이걸 include 시키고 그 다음에 유저가 이제 연결되는 모든 다른 기타 모델에 대해서는 authority usability가 아니라 그냥 authority ability가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유저 말고 아이템을 보겠습니다. 아이템을 보면은 여기서는 authority 그냥 abilities로 되어 있죠. 예. 유저는 user ability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죠. 유저 빼놓고 다른 기타 어떤 사용자의 권한 설정이 필요한 모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include 시키죠. authority의 abilities를 include 시키기만 하면 위에 설명한 것 같이 creatable by 한 다음에 user 이런 식으로 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사형이지만 이건 이제 형용사형이죠. 형용사형. 요 두 가지 포맷을 쓸 수 있습니다. creatable b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can create 이런 식으로 동사 형태로 쓸 수 있는 두 가지 포맷, 두 가지 메소드 형태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시 유저 모델에서 설명을 이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코드가 이게 롤리파이입니다. 이 롤리파이는 그 우리가 지금 레이스 프로젝트 개발할 때 authentication과 authorization 이 두 가지 기능은 반드시 필요한 기능인데 그 authorization의 authentication 인증에 필요한 잼이 아주 유명한 디바이스 잼이 있죠. 디바이스 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한 유저의 어떤 멤버의 이제 권한 설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롤이죠. 롤. 그런 롤을 유저 모델과 쉽게 연결해주는 그런 잼이 롤리파이죠. 예, 롤리파이. 그 다음에 이러한 권한 설정을 각 유저에 대해서 해주는 것 외에도 또 특정 리소스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또 관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쓰고 있는 authority라는 그런 잼이죠. 그래서 device, lorify, authority 이 세 가지의 잼이 그 인증과 권한 설정을 위한 삼총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lorify를 하게 되면은 유저 모델에서 유저 모델과 롤 모델을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has many role의 그 명령을 이 lorify가 그 메소드가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줄로 다 해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는 여러 가지 이제 모듈들이 있는데 그 모듈들이 바로 여기 설명되어 있죠. 예. 그래서 디바이스 모듈이 있는데 이렇게 token authenticable, conformable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회원 가입을 할 때 이메일이 발송되고 이메일을 사용자가 이메일을 확인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링크를 클릭했을 때 비로소 인증이 돼서 회원 가입되는 그러한 절차가 있죠. 그런 거를 위한 것이 바로 conformable이라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락커블은 이제 비밀번호를 한 몇 차례 정도 반복해서 잘못 입력을 하면은 아예 그 계정을 락을 걸어버리는 그런 기능이죠. 타임 아웃터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경과되면 로그아웃 되어버리는 거고 요놈이 이제 옴니 어서블이라는 모듈은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그 다음에 구글이나 기타 유명한 그런 그 서비스의 그 개인정보 인증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러한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웹사이트 가면은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로그인하는 뭐 트위터를 통해서 로그인 방법, 또 개발자들의 경우에는 그 GitHub에 등록하신 분들은 GitHub의 계정 정보를 이용해서 로그인하는 방법, 아주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용할 때 omni어서블이라는 모듈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리지스터블이죠. 회원 가입 절차가 필요할 경우에 리지스터블 모듈을 쓰면 되고요. 리커버블은 아마 이게 패스워드를 잊어먹었을 때 패스워드 다시 받는 그런 모듈일 겁니다. 리멤버버블은 리멤버 미를 체크 버튼 체크를 하면 그 다음에 로그인할 때 자동으로 로그인할 수 있게 하는. 그 다음에 트래커블은 사용자가 로그인했을 때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액티비티에 대한 정보, 다시 말해서 로그인 언제 했는지, 몇 번 로그인 했는지, 로그인할 때 IP가 뭐가 됐는지 등등 그런 정보들을 트래킹해 주는 그런 모듈이 되겠습니다. 밸리데이터볼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것도 찾아보시면 다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저 모델에서 우리가 여기 또 있는 코드는 뭐냐면은 파일 업로드를 위한 캐리어 웨이브 잼을 사용하는데, 유저 모델에서는 우리가 유저의 프로필 사진을 올릴 때 파일 업로드 기능이 필요하죠. 그때 이제 필요한 건데, 캐리어 웨이브를 잼을 사용할 때는 그 업로드 클래스를 정의를 해줍니다. 업로드 클래스를 정의를 해주는데, 그 업로드 클래스는 지금 우리가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포토 업로드하고 프로파일 업로드. 프로파일 업로드는 우리가 개인의 그 프로필 사진을 올릴 때 이 업로드를 이용하고요. 포토 업로드는 지금 현재 아이템 객체를 새로 만들고 글을 쓸 때 그때 이제 포토 사진 하나씩을 반드시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연결되는 업로더가 포토 업로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저에다가 마운트 업로더 아바타는 이제 업로드 되는 프로파일 이미지에 대한 아마 경로가 여기 들어갈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파일 업로드에 필요한 필드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 여기서는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데 아바타라고 이름 정했고, 그리고 그 아바타는 반드시 유저 모델의 유저 테이블에 아바타라는 것이 스트링 데이터 타입으로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일 업로드를 위한 그런 선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의 그 여러 가지 다른 모델과의 어소시에이션, 스펠링이 틀렸네요. 어소시에이션스. 예, 여러 가지 이제 모델 간의 어소시에이션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 위에 보이시는 게 먼저 유저는 그 여러 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죠. 아이템 모델과 has many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또 아이템은 belongs to user 되어 있죠. 아이템 모델이 어디 갔지? 뒤에 있구나. 예, 아이템 모델은 또 반대로 belongs to user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has many belongs to 관계로 아이템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 디펜던트, 디스트로이는 아시죠? 유저가 삭제될 때 차일드 객체들인 아이템스도 동시에 삭제되도록 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 옵션에는 디스트로이도 있고, 딜리트도 있고, 딜리트 올도 있고, 뭐 그렇죠? 그 각각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유저는 아이템스를 has many 할 뿐만 아니라 코멘트에 대해서도 has many를 하고 있죠. 코멘트도 has many라는 것은 코멘트를 작성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has many도 아이템을 작성한 사람, 이렇게 작성한 사람에 대한 연결이 has many belongs to로 연결을 어소시에이션을 걸어놓으면 나중에 현재 current 유저가 로그인했을 때 그 사람이 작성한 아이템스만 어소시에이션 프록시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이 작성한 코멘트를 current underbar user.comments 이런 식으로 어소시에이션 프록시를 이용해서 쉽게
데이터를 쿼리해 올 수 있다는 거죠.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following 펑션을 위해서 필요한 어소시에이션에 대한 선언이 있죠.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follow는요. follow에서의 이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인트 모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조인트 모델을 릴레이션십이라는 조인트 모델을 만들었죠. 그래서 조인트 릴레이션십이 있는데 그 릴레이션십의 이거 뭐야? 스키마비 릴레이션십을 보시면요 여기 있네요. 릴레이션십 보면은 이게 follow under by id가 있고요, following under by id가 있습니다. 네, 그 두 개밖에 없죠. 네,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이거는 타임스탬프가 만들어지는 디폴트 필드죠. created at, updated at. 그래서 이제 이 릴레이션십을 조인트 모델로 이용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인트 모델을 이용해서 유저가 유저를 참조하는 셀프 조인의 그런 또 아주 그 복잡한 관계가 선이 됩니다. 자, 크게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잘 또 보시면은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하나 보겠습니다. 릴레이션십, has many relationship인데 이 릴레이션십 모델에는요 이름을 follow under by id와 following under by id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following과 follow under by id라는 결국은 이 유저 모델, 유저 테이블의 id 값을 가지게 되죠. 예, id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유저가 has many relationship을 할 때 그때 foreign key 연결된 query를 following id로 연결을 하는 그런 관계를 여기다 선언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follows는요 결국 자기가 자기를 참조하는 거죠. 어쨌든 릴레이션십에서 follow id를 foreign key로 연결한 다음에 has many follows라는 그런 관계로 릴레이션을 연결하고자 할 때 그때 follow라는 것은 결국 유저죠. 유저. 결국 follow도 유저고 following도 유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중간에 조인트 모델 객체를 has many 하고 그 객체를 through 통해서 그 연결되는 고리는 follow의 소스를 이용해서 follows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렇게 설명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following과 follow 관계에서 이번에는 이름을 relationship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여기서는 reverse relationship이라고 내가 임의로 정합니다. 그때 실제 모델 이름은 실제 테이블 이름과 모델 이름은 relationship인데 우리가 편의상 리버스 릴레이션십이라 해가지고 하고 클래스 이름을 릴레이션십이라고 지정해주면 결국 동일한 효과를 보이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following과 follow가 서로 가역적인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하게 되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foreign key는 following 아니라 follower id로 연결해가지고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리버스 릴레이션십을 through 통해서 우리는 has many followings가 되는데 그때의 소스는 following을 이용해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ike function을 위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like function도 하나의 like 모델을 이용해서 조인트 모델이 되겠죠. 조인트 모델에 조인트 테이블이 또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폴리몰픽 어소시에이션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폴리몰픽 어소시에이션 다 한 번씩 공부해 보시고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ike의 모델인데 like의 스키마 구조를 보면 이렇죠. like
예, 여기 있습니다. like. 자, like는 테이블 구조, 테이블의 필드가 attribute가 likeable 언더바 id가 있고요. likeable 언더바 type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user 언더바 id를 추가해 놨고요. 요 세 개가 핵심 키 attribute가 되겠죠. user id는 누가 like를 하는지를 필드를 attribute를 만들어 주는 거죠. 누가 할지 그 정보를 넣기 위해서 user 언더바 id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polymorphic association을 위해서 likeable 언더바 id와 likeable 언더바 type이 있습니다. like는 어떠한 모델 객체에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연결한 페어런트 모델이 어떤 것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델 이름을 담을 수 있는 likeable type, 여기에는 모델 이름이 스트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재 페어런트 모델의 current 레코드의 id를 담을 필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likeable underbar id, 이거 인티저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olymorphic association을 위한 모델의 구조는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모델 이름에 만약에 동사라면 뭐 동사가 아니라도 괜찮죠. 대부분의 polymorphic association을 위한 모델에서의 이름은요, 이렇게 able이 이 뒤에 붙게 됩니다. 꼭 able이 안 붙어도 되겠죠. 그러나 편의상 레이스에서는 able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요것이 암암리에 polymorphic association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like 펑션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association을 선언한 내용이 여기 이렇게 선언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user는 has many like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like를 through 통해서 likes를 통해서 user는 like items를 has many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items 하면 되지만 여기서 like items를 하면 훨씬 더 우리가 가독성이 있죠. 그러면서 실제 클래스 이름은 item이라고 지정해 주면 됩니다. 항상 요 모델 객체의 이름을 개발자가 별도 이름을 지정할 때는 그 뒤에 반드시 진짜 클래스 이름을 써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likes를 통해서 우리는 has many like item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source와 source 타입을 옵션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 그때 source 타입은 여기서 뭐죠? 아이템이고요. source는 likeable로 source를 지정해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대개 보면 이러한 것은 아주 그 포맷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판독을 하면 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번 이러한 형태의 polymorphic association에 대해서 코딩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모델 간의 association 연결을 하는 것은 사실 프로젝트 개발 초기에 대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모델을 구성하고 모델과 모델 간의 association을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굉장히 그 일이 어려워지고 프로그램 비즈니스 로직 자체도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와의 어소시에이션이죠. 커뮤니티는 우리 그 버티카 SNS에 커뮤니티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라는 모델을 만들었죠. 커뮤니티 모델. 그래서 커뮤니티 모델은 구조가 스키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커뮤니티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생성한 사람, 생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 대한 간단한 기술 내용이 들어갈 그런 필드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커뮤니티는 유저가 many to many로 다대다 관계로 연결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대다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조인트 모델이 있어야 되고 조인트 모델과 연결되는 조인트 테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걸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여기에 associate라는 테이블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associate 커뮤니티 기능을 만드신 분이 장재윤님이 아마 만드신 걸로 기억나는데 장재윤님 들어오셨나요? 네, 어쨌든 뭐 어소시에이트라고 이름을 전화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소시에이션 연결을 하는 것도 아닌데, 뭐 물론 뭐 의미가 있는 말이지만 그래도 어소시에이션 하는데 이걸 또 어소시에이션 모델 이름을 쓰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어쨌든 이 어소시에이트라는 모델의 용도는 유저와 커뮤니티를 다대다 관계로 연결해주는 조인트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필드 속성은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아이디, 이게 다대다 연결은 조인트 포린 키로서 역할을 하죠. 그리고 포린 키를 유저 아이디로 지정하면은 has many 커뮤니티가 되겠고요. 포린 키를 커뮤니티 아이디로 지정하면은 has many 유저가 되겠죠. 요게 각각이 다 포린 키로 다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선 associate가 이제 조인트 모델이 되겠죠. 조인트 has many 조인트 모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dependent destroy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빠졌는데 이 옵션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has many community, 그러니까 조인트 through 조인트 모델을 통해서 커뮤니티와 연결을 해주죠. has many 해주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커뮤니티에는 오너도 있고요. 어디 갔지? associate는 유저도 있고요. 커뮤니티 아이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두 개로 해놓은 것은 뭐냐면은 그냥 has many community 하면은 유저가 생성한 커뮤니티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죠? has many community.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유저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를 가져와야 될 때도 있죠. 그런 경우를 이제 감안해서 community underbar owned by me, 내가 제가 거꾸로 설명했네요. 이게 바로 내가 만든 커뮤니티를 불러오는 거고요. 이것이 associate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불러오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를 불러올 때 그때 user.community가 되겠습니다. user.communities owned by me, 유저가 만든 커뮤니티를 불러올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때 foreign key를 owner underbar id로 해서 불러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옵세이션 설명만 해도 엄청나게 길었네요. 유저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옵세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유저에는요, 그 커뮤니티 기능을 위해서 이 join, leave란 두 가지의 메소드를 정의를 했습니다. join은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거고, leave는 커뮤니티를 탈퇴하는 그러한 모델의 메소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like를 위해서 like bang과 dislike bang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liking bang이 liking question, 이런 것을 predicate 메소드라고 그러죠. 불린 값을 리턴하는 그런 메소드를 특히나 predicate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relation, following과 follow를 위한 그러한 메소드가 필요한데, 여기서 following question, 그 다음에 follow, 그 다음에 unfollow bang 표시들, 이 bang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예외를 발생시키는 그런 메소드를 지정할 때 bang 표시를 하게 되죠.
자, 이런 것이 following과 unfollow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되죠. 자, 여기서 각각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구현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저는 지금 현재 제 화면만 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분들이 어떻게 지금 하는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저에 대해서 대충 내 설명을 끝마치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이죠. 아이템이 중요한 모델이죠. 아이템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에 똑같이 자, 요것은 어트리 액세스를 해가지고 접근자를 이제 하나 만들죠. Virtual Attribut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모트 아바타 URL 하는 거 보니까 요거는 이제 어디서 쓰냐면요. 아이템의 이미지를 업로드하기 위해서 캐리어 웨이브가 있는데 그 캐리어 웨이브에서 이미지를 URL만 입력해도 업로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로컬에서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을 골라서 업로드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URL만 입력해도 이미지의 URL을 입력했을 때 업로드하면 그냥 그 이미지가 불러와서 저장이 되는 그런 기능이 캐리어 웨이브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아마 필요한 필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저가 아이템에 대한 그런 그 접근 권한을 제어하기 위한 그런 authority, JM에서 사용하는 권한 설정을 위한 include 시키는 모듈이죠. 예, 이게 아이템에서는 그냥 authority ability고요. 유저 모델에서는 authority user abilities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는 아이템에서 has many taggable 각 아이템에 대해서는 태그를 많이 달게 되는데 각 태그볼이 이것도 사실은 이제 하나의 잼을 이용하는 거죠. 잼을 이용하지만 이때 이 잼은 뭐냐면 태그를 쉽게 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것도 내부적으로는 폴리몰픽 어소시에이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여러 가지 잼이 젠 파일에 등록되어 있죠. 등록되어 있는데 때로는 가끔 이 잼 소스가 어떤지 다시 말해서 이제 잼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기 어떤 걸 예를 들까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jQuery 레일즈의 소스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에서요. 터미널에서 번들하고 오픈해서 jQuery 레일즈 이렇게 하면 지금 jQuery 레일즈 잼이 지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소스를 열어주는 거죠. 에디터에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번들 오픈 잼 이름을 치면 그래서 엔터를 치면요. 왼쪽에 보시다시피 jQuery 레일즈 설치되어 있는 버전이 3.04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잼의 디렉토리가 보이시게 되겠죠. 그래서 jQuery에 대한 소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너레이터, jQuery, 인스톨 제너레이터, 코드 보고요. 그 다음에 밴더에는 어떤 에셋이 있나, 자바스크립트가 있네요. 이렇게 jQuery, 단축형, 미니마이즈형 jQuery, 그 다음에 맵, UJS, JS,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죠. 예, 이렇게 소스를 볼 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소스 보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소스 보는 얘기 나왔더라? 여기군요. Act as taggable. 그래서 태그를 달기 위한 방법으로 그 태그 모델을 만들어서 태그able, polymorphic association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act as taggable underbar on 지금 여기 있죠. act as
태그able 언더바 on 있죠? 어디 있나? 여기 있네. 여기 있죠. act as taggable on이라는 잼을 사용하면은 이 한 줄로서 태그 모델과의 어소시에이션을 폴리모픽 어소시에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잼을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러한 태그를 폴리모픽 어소시에이션 연결하기 위한 필요한 모델이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그냥 레이크 DB에 마이그레이트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 줄로서 폴리모픽 어소시에이션을 위한 태그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템에도 아이템 모델에도 포토 이미지를 올리기 때문에 포토 어트리뷰트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죠. 이와 같이 기존에 있는 모델에다가 새로운 속성을 하나 추가할 때 여러분 마이그레이션 제너레이터 쓰는 거 아시죠? 레이크 G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마이그레이션 클래스 파일에다가 지정을 해주게 되겠죠. 이 포토 필드를 속성을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나요? 제가 만들었던 아니면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한번 볼까요? 마이그레이션 파일은 db 디렉토리 마이그레이트 디렉토리 있죠. 여기 이 디렉토리에 보면 글자가 작아서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add 뭐 photo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add photo가 없네. create like add like add owner add description. 저 포토를 어디서 만들었나요? 처음에 만들 때 있었나? 처음에 아닌데. 하여튼 어디선가 만들었던가 아니면은 아이템을 이때 아이템 만들 때 아예 처음부터 포토를 속성을 같이 만들어 줬군요. 포토로. 예. 그래서 추가되는 마이그레이션은 필요 없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아이템 모델에서 보시면 아이템에서도 모델 어소시에이션이 있습니다. 예, 모델 어소시에이션을 보면은 여기에도 보면 이상한 게 있죠. 리소스 이파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유저 모델에서요. 유저 모델에서 롤리파이라는 명령을 썼습니다. 예, 이 롤리파이가 유저 모델을 롤 모델과 연결하는데 has and belongs to many로 연결하는 명령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resourceify는 유저가 권한 설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대상 모델에다가 resourceify를 지정을 해줍니다. resourceify를 하면 resource라는 심볼로서 이 아이템을 어프로치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명령이죠. 그 다음에 아이템 모델에는 belongs to user, 즉 아이템을 작성한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has many comments, 하나의 아이템은 has many comments를 가져서 여러 개의 댓글을 가지게 되겠고요. 이때 커멘트도 polymorphic association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has many comment 모델 이름을 has many 복수로 썼지만 이 커멘트는 commentable as commentable로 어프로치가 되는 거죠. 다른 모델과의 어소시에이션 연결할 때 commentable로 인식이 되는 거죠. 둔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like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아이템에 like가 있는 거죠. has many likes가 되는 거죠. 그때 has many likes는 joint 모델을 through 해서 foreign key를 user id로 해서 연결되죠. 그때 has many user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user보다도 likers라고 해주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더 쉽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면서 원래 클래스 이름은 user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likes 모델에는 user underbar id가 있고 그 다음에 polymorphic association을 위한 likeable underbar id, likeable underbar type 이러한 속성이 있죠. 그때 이렇게 likeus user와 연결될 때는 user under like의 모델이 있는 user underbar id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foreign key를 user underbar id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source는 그래서 like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델의 validation presence 반드시 photo는 필수 항목으로 지정하는 거죠. 필수 항목으로. 그래서 포토에 보면은 잠깐만 볼까요? 장지윤이 바로 보이네. 잠깐만요. 이게 로컬로 띄우는 게 있는데 로컬 호스트. 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요. 이거죠. 예. 아이고, 로그인 해야 되는구나. 예,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할 때 보면 지금 하나의 그 이미지를 올리기, 파일 업로드를 위한 파일 업로드를 위한 어트리뷰트 속성이 있죠. 그 다음에는 이미지의 URL을 입력을 해도 이미지를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캐리어 웨이브에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필수 항목으로 지정을 한다면 만약에 사실은 여기에 이미지를 주소만 입력할 경우는 이게 필요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필수 항목으로 밸리데이션을 요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컨디셔널 밸리데이션을 적용합니다. 컨디셔널 밸리데이션. 그래서 컨디셔널 밸리데이션은 뭐냐, 바로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조건이 참이면 그때 하나의 포토와 디스크립션을 필수 여부를 판정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것은 뭐냐면은 체크 리모트 포토 URL 하는 거 보니까 리모트 포토 URL의 값이, 다시 말해서 리모트 포토 URL의 필드 속성 값이 폼 값이 블랭크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여기에 값이 없을 경우에만 이 포토의 필드의 필수 항목을 체크하라 이 뜻이 되겠죠. 이런 거는 자주 흔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has many comments를 아이템이 하죠. has many comments를 아이템이 하는데, 그러면 코멘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코멘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polymorphic association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코멘트 모델은 항상 페어런트 모델로 연결을 이제 어소시에이션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페어런트 모델이 폴리몰픽으로 사용할 때는 정해지지 않아 있죠. 스태틱이 아니고 다이나믹하게 그 페어런트 모델 객체가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커멘트의 모델에 보면은 속성 중에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어떤 페어런트의 모델과 페어런트의 ID 값을 저장하기 위한 필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키마를 봐서 코멘트를 보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코멘트 모델에는 폴리몰픽 어소시에이션을 위한 그러한 특수한 필드가 두 개 있죠. 그래서 코멘트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죠. 커멘터블인데 커멘터블 ID, 커멘터블 타입을 정해놓고 우리가 그 페어런트 연결될 때는 커멘터블이라는 페어런트 심볼명으로 연결되는 거죠. 커멘터블. 그래서 그 하나의 커멘트는 커멘터블이라는 페어런트를 연결을 해서 참조를 할 수가 있죠. 커멘트 .commentable 하면은 현재 커멘터블로 연결되는 모델을 우리가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코멘터블에 대한 그 지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코멘트 자체도 이렇게 권한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authority, ability 모듈을 include 하게 되겠습니다. 왜? 코멘트도 본인이 작성한 코멘트만 삭제를 해야죠. 남이 작성해 놓은 거 수정 삭제하면 안 되죠. 여기서는 코멘트는 생성만 하고 수정 업데이트 기능은 없죠. 그 다음에 생성과 삭제 두 가지 기능만 커멘트에 대해서는 구현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의 스코어, 디폴트 스코어를 정해놨습니다. 모델은 항상 모델의 그 리스트업 순서를 어센딩 순서로 해놨죠. 디폴트가 어센딩인데 사실 이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는 모델 어소시에이션이 되는 거. 이것도 또 오타가 났네요. 페이스트 카피하다 보니까 어소시에이션. 여기에 이제 그 커멘트 모델에서 마찬가지로 또 역시 리소시파이가 있죠. 아까 유저 모델에는 롤리파이, 또 유저가 권한을 관리하고 싶은 해당 타겟 모델에 대해서는 리소시파이. 이게 서로 두 개가 매칭이 되는 거죠. 리소시파이. 그래서 코멘트를 리소스 심볼로서 어프로치하게 해주는 리소시파이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소시에이션은 하나의 아이템을 작성한 사람은 여기서는 오너라고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바꾸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뒤에 실제 클래스 네임을 이렇게 문자열 모델 이름을 써주게 되고요. 이때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foreign key는 뭐가 되느냐를 지정해 주게 되죠. user underbar id가 실제 foreign key다. 이렇게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폴리몰픽 어소시에이션을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커멘트는 이게 이제 드디어 폴리몰픽이 나오죠. 커멘트는 belongs to 어디에 속하느냐? 다이나믹하게 바뀔 수 있는 커멘터블이라는 페어런트를 지정하게 되는 거죠. 페어런트 심볼 이름을 우리가 여기서는 커멘터블이라고 정했죠. 그래서 이 커멘트에는 이 커멘터블에 대한 정보를 그 저장하기 위해서 커멘터블 언더바 id, 커멘터블 언더바 타입 이란 두 가지 폴리몰픽 어소시에이션을 위한 특수 필드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터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그 커멘트가 추가될 때 실질적으로 페어런트 테이블에 그 업데이트 시간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커멘트가 추가되면 가장 상단에 추가된 코멘트의 아이템 레코드가 가장 상단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터치 옵션을 준 거죠. 이 터치 옵션을 주게 되면은 updated at이라는 것이 페어런트 테이블의 updated at이라는 필드가 그 순간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like죠. like도 거의 like도 똑같습니다. 커멘터블하고 똑같죠. 이 like도 폴리몰픽 어소시에이션이죠. 그래서 likes가 그 likeable이라는 이름으로 커멘트가 like죠. 여기서는 like는요 커멘트를 like하기 위해서 사용하죠. 그러니까 커멘트는 여러 사람이 코멘트를 like 해주기, 좋아요 해주기 때문에 has many like가 되겠죠. 얼마나 많은 좋아요 수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like를 아까 아이템에서도 like를 썼었잖아요. like가 아이템에도 like, 커멘트에도 대해서도 like를 하기 때문에 폴리몰픽 어소시에이션을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멘트가 has many likes를 하지만 likes를 하는데 그때 코멘트는 likeable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만약에 여기에 이게 코멘트가 아니라 아이템 모델이었다면은 여기가 똑같이 likeable로 똑같죠. 뭐 여기서는 뭐 likeable 항상 likeable 되겠죠. likeable.
그 다음에 이 likes를 통해서 like us. 아마 이 부분은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커멘트와 아이템, like의 아이템 볼까요? 비교해 볼까요? 뭐가 다른지. 이거 밑에는 커멘트, 요거는 아이템인데요. 자, likeable, depend, destroy 똑같죠. 그 다음에 like, class 똑같고 foreign key는 지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지정을 안 했네요. likes 여기서 foreign key를 여기서 지정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똑같은데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예, 여기서 지정하면 어떻게 나나 모르겠네요. foreign key foreign key 네, 아이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커멘트의 라이크스가 제대로 보이면 되죠. 네. 제대로 보이나 보네. 예. 포린 키가 옵션이 빠뜨린 것 같네요. 다 잘 되고, 잘 되고, 추가하면 추가되고, 다시 한번, 추가되고, 삭제 잘 되네요. 예, 잘 됩니다. 예, 포린 키가 빠졌네요. 포린 키 유저 아이디가 빠졌습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코멘트와 아이템 같은 페어런트 모델은 as likeable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코멘트까지 진행을 했네요. 예, 시간이 12시 54분입니다. 자, 코멘트까지 했으면 사실 나머지 것들은요 크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예, 사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커멘트까지 했으니까 커뮤니티와 어소시에이트 모델 요 두 개 하면 나머지는 뭐 릴레이션 설명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거죠. 에이작스파이하고 에이작스파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컨트롤러 액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1시간 55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지금 여기 생존에 계신 분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분이 남아 계시네요. 예, 7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분이 더 늘었네요. 윤영신님 들어오셨고, 장재윤님 들어오셨고, 방정현님, 그 다음에 변용우님, 그 다음에 최한봉님, 그 다음에 임경호님, 그 다음에 이항국님, 그 다음에 홍두희님. 예, 8분이 끝까지 생존해 계셨습니다. 예, 오늘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오늘 요건 다 스크린 캐스트를 해놨으니까요.
유튜브에 올려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굿나잇입니다. 예.